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세 열기도 뜨거운데요. 역대 대선의 강원 표심을 지지율이 높은 두 후보를 중심으로 김세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만 해도 강원도는 18개의 모든 시군에서 보수 후보가 싹쓸이했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강원 지역 18개 시군별 민심이 나눠진 겁니다. 당시 강원도 전체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34.16%, 자유한국당 홍준표 29.97%로 강원도민들은 진보정당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춘천과 원주, 홍천, 화천, 양구, 인제철원, 속초까지 강원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8개 시군이 문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강원 중남부와 동해안권을 중심으로 나머지 10개 시군은 전통적인 보수 표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8개 모든 시군에서 앞질렀습니다. 강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춘천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춘천의 표심은 강원 전체 표심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강원 전체 표심처럼 25개 읍면동 모두 보수당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표심이 갈린 19대 대선 때는 모든 동지역과 동면, 동내면 등 17개 지역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고 나머지 8개 읍면 지역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는 우위에 있는 민주당 이재명, 역전을 노리는 국민의힘 김문수, 이들을 추격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막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보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와 중도층의 선택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영동 지역의 대표 산업인 시멘트 업계가 건설 경기 불황 등으로 침체에 빠졌습니다. 올 1분기 국내 시멘트 총 출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800만 톤대로 급감했는데 출하량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 악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1분기 국내 시멘트 총 출하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 줄어든 812만 톤에 그쳤습니다. 1분기 출하량이 1000만 톤 아래로 떨어진 건 IMF 외환 위기를 겪던 1998년과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 처음입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극심한 건설 경기 침체로 수요가 크게 줄어들며 출하량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의 원인이 가장 큽니다. 워낙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멘트 출하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출하량이 크게 줄어들며 영동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멘트 업계 역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쌍용 C&E는 1분기 265억 원 영업 적자를 내며 적자로 전환했고 산표 시멘트의 1분기 영업이익은 16억 2천여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가량 감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출하량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려라는 것이 이제 종업원이 감소되고 자꾸 줄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들 덕을 보고 있고 하는데 이게 파급이 전체에 미칠 사안도 된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올해 연간 내수 출하 물량이 1980년대 수준인 4천만 톤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 지역의 걱정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남북한이 단절돼 있는 우리나라에선 DMZ와 접경 지역에서 산불이 자주 발생해 큰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만들어져 우리나라 최북단 지역 산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산불기획 8번째 순서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정작 큰 불이 붙은 비무장지대에 진입할 수 없어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시 북한 측이 DMZ 남측 지역에서의 헬기 진화를 허락한다고 밝히면서 사상 처음으로 진화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철책을 넘어가니까 혹시 뭐 이런 게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이후 2007년엔 사상 처음으로 DMZ에서 산불 진화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비무장지대 철책이 바라다 보이는 북위 38도 30분 강원도 고성군 민통선에 산불이 났습니다. 곧바로 산불 진화용 헬기들이 힘차게 날아올라 산불 발생 지점에 정확히 물을 뿌려댑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DMZ에서도 동물이 지뢰를 밟거나 북측에서 발생한 산불이 남하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산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단 불이 발생하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공중 진화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10만의 국군 장병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된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항공 진화 이외에 지상 진화를 할 수 없습니다. 지뢰와 불발탄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산림청은 강원도 철원에 DMZ 산림항공관리소를 만들어 DMZ뿐 아니라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 지역 산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헬기 투입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기존에 서울, 원주, 강릉권에서 항공기가 산불 진화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소요 시간이 1시간 20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리소 개청 이후로 평균 소요 시간이 30분으로 약 50분 정도 단축이 되어서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개청한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6개월간 모두 24건의 산불이 발생해 32대의 헬기를 투입해 진화를 벌였습니다. 출동할 때마다 헬기 기장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비무장지대 그 접경 지역을 비행을 하고 산불을 진화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 북한에서 돌발 상황 그런 뭐 포구를 열지 않을까 우려 속에서 그런 심리적인 좀 우려 속에서 비행을 하고 있다는 점. 2000년대 초 남북 관계가 좋을 땐 남북이 산불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지만 좋지 않을 땐 산불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DMZ 내 산불 발생 시 남북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산불을 진화할 수 있습니다. DMZ에서 산불이 나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 소중한 산림 자원은 물론 군사시설과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방식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5월의 끝자락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올여름도 평년보다 더 더울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의 여름 기온이 높아지는 추세는 기상 관측 이래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이번 여름이 역대급 더위를 보였던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평년보다는 더 더울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6월부터 8월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자체 예측 모델에서 그 확률이 63%에서 79%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주요 요인으로는 해수면 온도 상승 등이 꼽혔습니다. 봄철 동안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북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고 해마다 더 더운 여름이 온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강원도에서도 계속돼 왔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로 강원도의 여름 기온 추세선은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강원 영서 지역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도, 영동은 1.1도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일수도 영서는 8.21에서 13.31로, 영동도 6.11에서 9.21로 증가했습니다. 밤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꾸준히 증가해 영서는 2.11에서 4.91로, 영동은 5.51에서 9.91로 2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올여름도 평년을 웃도는 더위가 예보되면서 폭염과 열대야는 더 잦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지난 2020년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법적 조사 기간이 모두 끝난 가운데 신청된 사건의 90% 가까이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출범 이후 2년간 1기 진화위 때보다 2배가량 늘어난 2만 924건의 신청을 받아 89.9%인 18,808건을 처리했습니다.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했지만 사건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 2,116건은 조사를 중지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추가 입법을 통한 조사 연장과 유해 발굴 지속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도에선 6.25 전쟁기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102건이 신청돼 102건 모두 조사 종결 처리됐으며 납북 귀환어부 사건이 전국에서 251건 신청돼 이 가운데 247건 처리됐습니다. 지난해 태백에서 열린 일부 체육 행사에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감사원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주 태백시를 방문해 지난해 어울림 생활체육 대축전을 비롯한 일부 체육 행사에 대해 보조금 집행 내역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편 태백시는 다음 달 2일까지 해당 체육 행사를 주최한 체육단체에 보조금 3,300여만 원을 다시 반납할 것을 고지한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안에서 신가평까지 이어지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1년 연장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경북 울진에서 강원도를 거쳐 경기도 가평까지 이어지는 송전선로 230여 킬로미터에 대해 일부 구간의 위치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 기간을 2027년 6월까지 1년 연장 고시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9년까지 해당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강릉 강문해변에서 4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강릉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쯤 강문항 방파제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육상으로 구조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구조된 남성은 사망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23일부터 나흘간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속초시 관광자원을 홍보했습니다. 이번 관광박람회는 14개국 800여 개 부스가 참가하는 아시아권 최대 규모 관광박람회로 속초시는 설악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 설악향기로와 속초해수욕장 모래사장 미디어 아트인 빛의 바다 속초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대만 여행업계 관계자들에게 외국인 관광택시 서비스와 속초의 대표 먹거리 등을 알리며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관광 상품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이 올해 50회를 맞은 정선아리랑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은 주민이 주체가 돼 직접 참여하는 주민 주도 프로그램으로 정선아리랑제 관련 전시 체험 공연 등 장르 제한 없이 기획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홍보 목적의 행사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선군의 사업자 등록을 한 단체 가운데 참여 희망단체는 재단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강릉시가 다음 달 13일까지 19일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농축수 임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 관광 및 체험 서비스 등으로 강릉시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통신 판매업을 신고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강릉시는 서류 평가와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현재 고향사랑 상품권 답례품으로 모두 48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주민들이 시 예산을 꾸리는 데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가 오는 7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사업의 예산 규모는 모두 10억 원이며 한 사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제한 가능합니다. 동해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동해시청 홈페이지에 주민 이참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동해시청 기획예산 담당관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시민제안 공모로 편성한 예산 규모는 신호등 설치와 그늘막 설치 등 7개로 모두 6억 원입니다. 경찰이 노쇼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